책장에 꽂힌 영어책은 많은데 어떻게 활용하지? 엄마표 영어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건 아닐까? 저도 처음엔 막막했지만 집에 있는 50권 넘는 영어책들 중 하루에 최소 한 권씩은 매일 반복해서 읽었고, 아이 3살 때부터 ORT 1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5살에 ORT 6단계 오렌지 밴드를 읽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읽기 레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북에 들어가기 전 우리 아이가 영어책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영어책을 끝까지 즐기면서 읽게 된 아이 읽기 독립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영어책은 쌓여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모님, 픽처북 이후에 아이랑 또 어떤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막막한 부모님, 그리고 영상, 포닉스, 단어 외우기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부모님들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가 스스로 영어책을 즐겁게 읽게 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0세에서 3세 책 선택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 연령대에는 리듬, 실사,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또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는 시기이니까 책을 읽을 때도 저는 역할에 맞춰 목소리 톤을 바꿔가면서 연극처럼 읽어주기도 했고, 노래나 율동과 함께 책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에게 책은 곧 놀이라는 인식이 생기더라고요. 이 연령대에는 책 읽기가 엄마도 아이도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하니 일방적인 인풋 말고 눈 많이 마주치고 엄마 아빠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고 부담 없이 즐겁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권은 기본, 자기 전엔 3-4권씩 읽었어요. 저도 솔직히 지칠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아이가 엄마 더 읽어줘요 하니 또 안 읽을 수 없더라고요. 여기서 꿀팁은 자기 전 책 읽기는 몇 권 읽을지 아이랑 약속하고 읽기 시작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은 3권 읽고 내일 또 읽자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면 몇 권이고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어 읽었을 때 아이의 이해도와 흥미가 확 달라집니다. 영상을 보는 시간에 대근육, 소근육 활동이나 또래 친구나 엄마 아빠와의 상호작용을 못하게 되니까 아이 발달에 뭐가 좋을까 싶죠. 그러나 이것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무작정 멍하니 하루에 몇 시간이고 아이가 영상을 보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하지만, 아이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정해진 시간 동안 보는 것은 영어 인풋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영어가 제2외국어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그 영상을 통해 원어민 발음, 억양, 표현의 다양성을 습득하더라고요. 하나 주의하실 것은 영상을 노출해도 괜찮을 연령대인데요. 0세에서 3세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상호작용이 언어 발달의 핵심입니다. 책 읽어주기, 눈 마주치기, 제스처 놀이처럼 직접적인 대화와 반응 속에서 언어 능력이 자라납니다. 다음 논문에 따르면 0세에서 3세 영유아는 실생활 속 경험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영상 노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상은 말 그대로 보조수단일 뿐, 이 시기에는 사람 간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4세에서 6세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 인식 능력이 급격히 확장되기 때문에 영상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아이의 듣기 이해력, 어휘 습득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 연구에서 자막이 포함된 영어 영상은 듣기 이해력 향상의 효과 크기, 어휘 습득 향상 효과 크기가 매우 높게 나와 실제 학습 효과가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4세에서 6세 아이들이 같은 영상을 5번 반복해서 시청했을 때 등장인물의 이해, 줄거리 기억, 성격 분석력 등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다음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무작정 피할 게 아니라 아이 나이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인 영어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그냥 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연령에 맞는 방법으로 영상도 하나의 학습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포닉스 배워오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짚어주고 소리를 연결해 주었더니 어느 순간 아이가 떠듬떠듬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리더스북을 읽고 브릿지북을 읽고
결국엔 챕터4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ORT 1단계부터 지난 2년 넘게 읽고 있는데 이것만 읽은 건 아니었어요. Ready to Read, I Can Read 시리즈, 또 뭐 Usborne First Reading, 또 이런 Phonics, Read with Oxford 이런 시리즈를 구매해서 아이 흥미와 수준에 맞춰서 넓게 보여주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반복해서 읽혀줬어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단어 외우기는 금지입니다. 단어만 따로 외우게 하거나 뜻만 체크하는 방식은 저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 비디오에서도 보시면 책을 가지고 뭐 읽는다든지 뭐 듣는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단어를 몽땅 외우게 한다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어릴 때 특히 아이가 지금 미취학이다 혹은 뭐 취학 아동도 마찬가지고 1, 2학년 저학년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학습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아예 놔버리게 돼요. 놔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 다시 책을 이렇게 막 쥐어주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복도에다가 책을 막 떨어뜨려 놓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애들이 책을 굉장히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들 그렇습니다. 왜? 너무나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라우마부터 심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보영 선생님도 말씀하셨듯 단어 외우기는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문맥 속에서 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어와 표현을 읽히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영어책 제발 이렇게만 읽어주세요. 영어책은 많이 자주 반복해서 아이와 즐겁게, 영상은 전략적으로 인풋 확장용으로, 파닉스는 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단어는 외우지 말고 문맥에서 익히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이 스스로 결국엔 즐겁게 영어책을 읽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표 영어는 사실 엄마가 아이가 영어를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심에 꼭 비싼 교재나 뭐 엄마 아빠가 영어를 막 원어민처럼 발음이 좋아야 되거나 복잡한 학습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노출시키고 익히게 해주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이도 엄마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어책 읽기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